자유를 억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하는 겁니다. 결국에 나온 정책 자체가 저는 심리책이라고 보고 있고 정치적 포석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폭락장 올 겁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까요? 나만 현금 보유하고 가만히 있겠다? 그럼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하겠습니까?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 그건 기회다, 기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 부동산의 이경민입니다. 요즘 저에게 왜 이런 문의들이 빗발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 200만원 공급 발표했는데 이러다가 올해부터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 매스컴 접해보니까 이러다가 부동산 폭락장 온다라고 하는데 진짜 폭락 오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이런 심약자 같은 문의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폭락장 올 겁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정말 단언코 확신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락장세, 폭락장세 오지 않는다. 제가 2년 전, 3년 전에요. 2021년 부동산 가격 폭등한다라는 영상을 제작한 게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때의 심경이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는 않겠으나 지금의 부동산 가격의 이런 강보합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신고가는 계속 속출할 거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이 5가지 요소가 계속 부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락장세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도 대세 상승장에 있고 대세 상승장 후반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폭락장세, 하락장세가 찾아오려면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5가지 요소가 반대로 흘러가야 돼요. 반대로. 유동성이 축소돼서 테이퍼링이 계속 나와야 된다든지, 또는 고금리로 계속 금리의 인상이 계속 올라간다든지, 또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하락장세로 흘러간다든지, 미국의 국채의 장단기 금리 차이가 굉장히 좁혀진다든지, 또는 우리나라 시장의 공급이 과잉된다든지, 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완전히 축소돼서 미분양이 적체된다든지, 이렇게 5가지 요소가 반대로 흘러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락장세가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 5가지가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급 발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본질적인 문제. 제가 생각하는 이 5가지가 꼭 부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거를 우리는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장으로 흘러간다.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 그건 기회다, 기회. 저는 상승론만 주장하는 상승론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모든 투자에 있어서, 모든 상품에 있어서는 상승과 하락이 공존한다라는 걸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기회를 계속 엿봐야 된다. 위기가 곧 기회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우리는 이 추이를 봐야 되고,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도 이 추이를 계속 봐야지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걸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각국의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결국에는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선, 고용 기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각국의 국채 매입들을 대량 매입해서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해야 경기를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국마다 지금 양적 완화를 다 시행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화폐의 가치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런 유동성들은 결국엔 다시 자산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초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다 제로금리입니다. 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내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 금리를 내려줘야지만 기업들이 재투자를 하고 재생산에 들어가서 고용이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풀려있는 유동성,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리고 초저금리에 맞춰서 풀려있는 유동성들이 그럼 어느 시장에 들어올 거냐? 이 자산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인플레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세계 곳곳 나라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세계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대부분 지금 다 동조화 현상을 띠고 있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선도에 서고 있는 미국의 경제의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국 자산시장을 잘 들여다봐야겠죠. 그럼 미국의 자산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어딥니까?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는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는 채권시장의 이 장단기 금리 차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봐야지만 잘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에 생기는 이런 문제 요소들, 지금 공급이 부족되어 있는 상황인지 공급이 지금 막 과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200만원 주택 공급 지금 막 나왔습니까? 이 발표라는 건 발표인 것 뿐이고 계획인 것 뿐이지 지금 바로 시행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공급이 부족되어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질 수는 없다. 여기에 맞춰서 수요를 계속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요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마찬가지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초저금리에 지금 자산시장이 대부분 부동산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만 현금 보유하고 가만히 있겠다? 그럼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면 남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대내적인, 국내에선 뭐예요? 수급이다, 수급.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산정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지금은 공급이 아직도 부족되어 있는 상황이다. 200만원 주택 공급, 이거 발표 아닙니까? 이거 계획 아닙니까? 지금 나왔습니까? 이거 언제 나올 겁니까? 최소 5년 이상 걸려요. 언제 나올 거예요? 아직도 공급이 부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요를 엄청나게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지금 유동성이 확대되고 초저금리에 자산 인플레가 시작되는 이런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요를 억제한다? 자유를 억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하는 겁니다.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락장세가 오려면 결국엔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났을 때, 수요가 선택을 못해서 미분양이 적체가 됐을 때, 그때 발생되는 겁니다. 가격 하락은. 근데 지금 미분양이 있습니까? 미분양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폭락장이 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따라서 저는 이 5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대세 상승장이 머물러 있고, 다만 후반기에 있지만 아직 우리가 이 집값이 조정이 되고 집값이 떨어지려면 이 5가지 요소들이 반대로 흘러가야지만 우리가 가능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나온 정책 자체가 저는 심리책이라고 보고 있고 정치적 포석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세 상승장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된다 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